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의 엔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엔진 밸브를 만드는 기업이죠.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점유율이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KSP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분석에 앞서서 5월 29일 연휴의 마지막 자락인 오늘도 우리 멤버분들 간의 토론방은 꽤나 좀 유의미한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5월 29일, 네, 오늘 글이죠. 우리 멤버분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식량에 대한 그런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소매 가격이 2019년 수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급락을 지속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기후 위기 발로 인해서 사실 올해의 그런 미래 생산량은 예상보다 더욱더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와중에 소매 가격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는 것은 기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명백하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EQT를 분석해드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꽤나 매력적으로 내려왔다라고 분석해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 멤버분이 띄워주신 것이고, 좀 의견도 좀 적어주셨어요. 밀 가격이 매우 낮아졌음에도 유럽에서는 파스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박이 매우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밀 가격이 상승한다면 여간에서는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을 듯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세븐일레븐은 수입산 가격보다 비싼 자국산 밀을 사용한다고 밝힌 게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 만큼 조금 더 비싼 자국산 밀을 사용하는 것이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하신 것일 텐데요. 그만큼 국제 밀 가격의 안정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는 핵심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산을 사용하게 하며 공급망 안전을 노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측의 요청 혹은 딜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사부님 말씀대로 여러모로 위기와 기회가 많은 시기인 듯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만의 생각, 본인만의 의견, 분석들을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좀 나열할 수 있다는 것,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과는 그런 실력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글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전기차용 그런 밸류에이션, 밸류 체인에서도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얼마 전에 LNG 운반 전용선을 도입하며 LNG 쪽 밸류 체인을 완성하려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다른 분야에서도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공급망을 틀어쥐려는 모습입니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중국의 상대가 되긴 어렵겠지만 미국 정책의 영향이나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미국 진영에서는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분석글을 올려주셨고, 꽤나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에 따라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남겨드렸는데,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봉 차트입니다.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가 나와주고 있고 현재는 지지를 받아야 하는 가격대에 온 것으로 봅니다. 주식 초보의 의견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구나 참고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누가 봐도 주식 초보는 아닙니다. 네,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안목이라던가 혹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하는 그런 실력들, 혹은 이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필두로 해서 투자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좀 뛰어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가 있겠죠. 나이스입니다. 포스코 인터는 변동성이 더 작았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지켜볼 만한 흐름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남겨주셨고요. 이런 식의 좀 대화가 이제 오늘도 오갔습니다. 연휴의 끝자락인 오늘도 오가면서 사실 실력에 대한 그런 업사이드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곳이고,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좋은 마켓 공부하기 혹은 필사단 멤버분으로 오시면 온라인 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수해 드리기 때문에 주식 투자 혹은 투자에 대한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승사단 같은 경우는 우리 멤버분들 기준으로 1년 동안 했을 때 계좌가 마이너스가 난다면, 그러니까 손실로 1년의 계좌 수익을 마무리 지은다면 제가 환불도 해드립니다.
멤버십 비용을 환불 해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 역시나 계좌 공개를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투자 매력을 공개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오래된 멤버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20년도부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계좌에 손실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멤버분들의 계좌 기준으로, 제 계좌도 아니죠, 우리 멤버분들의 계좌 기준으로 손실이 나면 필승산업 멤버 기준으로 환불까지 해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마켓 꿈더하기 혹은 필승산업 멤버분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KSP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선박의 엔진 밸브들을 생산을 한다거나 혹은 형단조 제품들, 형단조 제품들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매출 실적은 대형 엔진과 중형 엔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선박의 엔진에 들어가는 그런 실린더라던가 혹은 밸브를 판매함으로써 생기고 있고요. 독과점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사보다 오히려 조선 기업들의 그 숫자가 더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KSP가 맡고 있는 그런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맡고 있는 기업들도 대표적으로 독과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실상 선박 엔진은 최근에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 혹은 이슈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어차피 엔진의 그런 심장으로 불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선박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같이 친환경 소재,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엔진만큼 중요한 기자재는 없습니다. 조선 입장에서 엔진만큼 중요한 기자재는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현대중공업이라던가 혹은 HSD 엔진이라던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두 개 엔진 기업이죠. HSD 엔진, 현대중공업 엔진 그룹, 이 두 기업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히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2009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어요. 작년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2009년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은 2009년도의 실적보다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현재 보시면 꾸준하게 지난 몇 년간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액이 600억대밖에 되지 않음에도 영업이익은 30억 정도,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특히 ROE가 13, ROE가 10을 넘어서면서 사실 중소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800억이 안 돼요. 723억 원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투자에 있어서 염두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실 시가총액 800억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조선 엔진 부품 쪽에서, 조선 엔진의 밸브 쪽에서 독과점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 이게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 기업이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매력도가 상당히 뛰어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그런 매력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번 산미금속을 KSP가 인수를 했죠. 산미금속 같은 경우는 KSP보다 규모가 2배 이상 큰 기업에도 불구하고 KSP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고 사실 산미금속을 인수할 만큼의 그런 자금력이 있느냐, 혹은 산미금속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일단 이런 KSP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 기업 자체의 성장성만 보더라도 일단 그런 대형 엔진, 저속 엔진을 봤을 때에도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이 35%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 약간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우 강력한 그런 엔진에 만약에 조선 쪽에서 슈퍼사이클을 풀어들 경우 매우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현대중공업의 저속 엔진에서는 거의 100% KSP가 밸브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뛰어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중속 엔진, 쉽게 말해서 발전용 엔진이라고 하죠. 이런 발전용 엔진은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이미 70% 넘어섰어요. 과반수를 KSP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 기업 혹은 독점 기업을 봐도 무방할 정도이고요. 저속 엔진 같은 경우도 3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당연하게 대한민국 1등 기업인 만큼 현대중공업, HS 엔진, 그리고 STX 엔진까지 이 세 개사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협력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이중 추진 연료 엔진 혹은 조선 사이클의 핵심이 엔진으로 떨어오고 있는 와중에 압도적인 1위 기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히 2009년도의 수주 잔고를 이미 작년에 뛰어넘었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시가총액 혹은 실적에 대한 상승폭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좀 40억 정도 나왔으니까 올해는 최소 60억 이상, 50% 이상의 성장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시가총액 723억 정도가 사실상 고평가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 이상의 그런 실적을 나타내만 준다면 이 정도의 주가 정도는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 과정에서 주가가 주식에 대한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은 꽤나 있었다는 점에서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상승에 대한 여력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 특히 엔진의 그런 부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독일의 멘사라던가 그리고 스위스의 엔진 기업들, 엔진 설계 기업들의 그런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KSP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인증을 받았어요. 따라서 선사 입장에서도 즉 엔진을 따로 국내 업체에도 맡긴다고 했을 때, 흔히 중국 업체에 맡길 때에도 엔진만큼은 한국 기업들의 엔진을 써라, 이런 식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죠. 이렇게 됐을 때에는 KSP의 부품이, KSP의 제품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연료 추진 엔진으로 갈수록 사실 밸브들의 내구성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원래 이 밸브로드 같은 경우가, 엔진의 밸브로드 같은 경우가 5에서 한 7년 정도면은 완전히 닳아요. 부품 교체를 다시 해줘야 되는 것인데, 유증 추진 연료로 갔을 때에는 결국 두 가지 연료를 동시에 쓴다는 점에서 사실 5년에서 7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결국 이런 가격보다는 제품에 대한 그런 경쟁력, 제품의 질을 봐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봤을 때에도 결국 국내 기업들, 특히 그 중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SP의 제품들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지금 정도의 독과점 혹은 독점적인 그런 점유율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산미금속을 이제 인수를 함으로써 사실 이런 캐터필러던가 혹은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의 그런 건설기계 쪽, 그러니까 건설기계라던가 방산 쪽에 대한 그런 매출처 다변화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이게 산미금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선박엔진 부품 혹은 발전 설비라던가 단조를 만들기 때문에 방산이라던가 건설기계 이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 KSP가 이제 국가가 이제 하고 있는 전략 핵심 소재에 대한 자립화, 그러니까 전략 핵심 소재에 대한 그런 국내 국산화를 KSP가 맡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이드예요. 블레이드. 그러니까 고온에서도 철저한 내구성, 완벽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블레이드를 제조 혹은 개발하는 그런 전략 정책에 대한 주관 기관으로 KSP가 나서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산미금속의 기술력이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산미금속 같은 경우는 이미 터빈 블레이드를 독자적으로 생산한 기록이 있고, 그 외에도 군수산업이라던가 혹은 전차용으로도 진출을 한 만큼 내구성에 대해서는, 특히 고열의 내구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KSP가 산미금속을 인수를 했다는 것은 결국 원전용이라던가 혹은 화력 발전용 이쪽에 대한 엔진 블레이드를 개발함에 있어서 산미금속의 기술력이 필요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그런 전략 주관 기관으로 나서고 있는 지가 2년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슬슬 서서히 한 2년 내에는,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내에는 그런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들고 있다. 국책 사업을 맡고 있는, 그 중에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맡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흑색을 알고 있고 이미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결코 고평가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723억이라는 점은 압도적인 소형주로서 극도의 소외감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KSP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매수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에 대한 슈퍼사이클, 그 중에서도 엔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고, 또 엔진에서도 가장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자재 제품인 엔진 밸브류, 그 중에서도 독과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KSP에 대해서 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